LG CNS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LG CNS 바로 전일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CPI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 보실 때 발표가 나왔을 수도 있고 안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 관련돼 가지고 지금 그 직전에 굳이 또 이렇게 저항선 직전까지만 딱 올려놓고 마무리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그래도 뚫어놨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매물대를 뚫어놨다라고 하더라도 내려왔을 때 이런 식으로 꼬챙이라도 몸통이 아니라 꼬챙이라도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그래도 다음 기회에 또 올릴 수 있을 거다. 즉 매물대에 구멍을 뚫어놨다라는 느낌이니까 긍정적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 LG CNS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아니죠. 대신에 이제 LG전자보다는 시가총액이 좀 가까운 놈이니까 가벼운 놈이니까 만약에 말씀드렸던 그 젠슨항과의 만남 거기서 뭔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 그랬을 때 아마 더 빠르게 올려쳐줄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구간이다 보니까 영상을 준비했는데 제가 항상 뉴스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이번엔 또 뉴스 플러스 차트 위주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또 매물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12년차 트레이더답게 지금부터 저도 분석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스킵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LG CNS 날라가자고 힘내라고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제 욕만 빼고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거 민감해가지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봉상 봤을 때는 얘가 이동평균선을 지금 앞둔 상태에서 조금 거리감이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주봉으로 보잖아요. 그럼 주봉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이동평균선 돌파 종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월봉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가격대가 겹치는 구간, 즉 매물대, 월봉상 매물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일봉 봤을 때 여기서 돌파를 좀 애가 뭔가 거래가 실리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못한다. 그러면은 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 주봉, 월봉을 다 보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연봉을 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연봉으로 봤을 때는 2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매물대 맞고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매물대 직전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건데 자 이제 CPI 지수 제가 전일날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제가 또 외신 뉴스로 연준 쪽에서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 좀 보고 왔습니다. 뭐 연전이 아니라 연준입니다. 일단은 7명 정도의 연준 의장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4명이 CPI가 돌파, 즉 상회가 나오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리고 CPI가 예상치 하회가 나오면 좋다라고 했는데 좋다라고 4명이 얘기했습니다. 3명은 나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중립이라고 얘기했고 1명이 이렇게 부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타이밍에 CPI가 굳이 이렇게 직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굳이 끌어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굳이 또 돌파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 일반 사람들한테는 없겠지만 어쨌든 제가 따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85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굳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렇게 긍정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었더니 보시다시피 3월달 기준에 썼을 때 여기는 2%대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위에는 3%대로 갑자기 튀고 올라가는데 보시면은 여기 나눴을 때 이게 3월 달부터거든요. 왜 4월 달 CPI부터 이렇게 됐을까라고 한다 그랬을 때 이렇게 원유 가격을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딱 터지면서 원유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갔을 때 바로 CPI에 적용이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8월 달에 이번에 나오는 것도 7월 달에 올라갔던 게 만약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예측보다 높게 나올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근데 이렇게 긍정이라고 얘기한다고? 이거 누구 놀리려고 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조금 더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보시면은 지금 예측이 3.8이었는데 3.5가 나왔고 3.4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3.5가 예를 들어 나온다고 했었을 때에도 시장 충격이 그렇게 크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지난번이랑 비슷하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속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또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이래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서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좋죠. 그죠? 왜냐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만약에 매물대 뚫어버린다 그러면 31,000포인트를 가든 아니면 31,100포인트를 넘어가지고 신고가를 가든 그거는 이제 뭔가 보여주겠지만 어쨌든 일단은 CPI 지수 관련돼 가지고는 그렇게 보면 된다.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실 때쯤에 저녁 시간에 이미 결과가 나왔을 때 저녁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도 다 쌓이면은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식 지식이 되어 갈 거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현재 LG전자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이 FDA 승인 관련된 내용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LG전자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지금 그 모니터 있잖아요. 예, 요거입니다. FDA 승인 받았다는 거 제가 직접 찾아왔는데, 요거 보면은 2016년도 6월 달에 승인을 받은 거고 그걸로 인해서 양산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LG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저것 때문이다? 저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예, 물론 지분이 0%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뭐 한 3% 미만이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구광모 회장과 젠슨왕의 만남이 뉴스로 지금 나오지는 않은 상태에서 지금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단독 뉴스로 딱 한 군데에서 14일 날 이제 방문을 한다라고 내용이 나온 것처럼 지금 일정들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뜬금없이 슈팅이 나온다라는 거는 LG CNS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뜬금없이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라는 건 다시 말했을 때 타점 신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겠죠.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주봉 월봉상 매물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매물대를 돌파하면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맞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꺾이게 되면서 그 다음에 저점을 어디서 바운드를 주느냐, 저점을 끌어올려 주는데 이동평균선을 지켜주면서 저점을 만들어 줄 것이냐, 아니면 거기를 깼다가 저점을 만들고 다시 올라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레파토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도를 좀 고민해야 될 때고,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신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은 좀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어쨌든 누구에게든지 어쨌든 누구한테에게는 매수나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저 매물대를 돌파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또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죠? 그 이슈가 살아있게 된다는 뜻이니까 타점 신호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 한 통만 띡 하고 보내시면 끝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제가 채널 키우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멤버십 요구하는 것도 없고요. 설문조사 이런 거 없고요. 뭐 작성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은 간단하게 타점 신호를 공유 받으실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대신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처럼 거시경제부터 해서 모든 걸 다 보면서 영상까지 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죠? 이 정도까지는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거라고 생각하고 타점 신호를 강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도 1년 넘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세력이란 존재, 세력주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500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가진 애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세력이 핸들링 한다 만다를 떠나는 건데 무슨 세력주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력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존재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애들인데, 어쨌든 주식에 가장 기본적인 정의로 봤을 때 내가 100주를 사고 싶을 때 누군가가 100주를 매도에 걸어놓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누군가가 사고 누군가가 매도하고 누군가가 팔고 누군가가 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주식의 룰입니다. 근데 주가가 끌어올라 가려면은 어쨌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매수해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목적성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애들이 세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게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인 될 수도 있고 혹은 개인 창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올 때 어떤 특정 가격대를 지켜준다, 즉 지지선을 만들어준다라는 거는 세력이 아직도 있다, 아직도 얘는 세력주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의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요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시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많은 그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 쪽에서. 근데 이게 물량으로 봤을 때는 연속성이라는 거는 있지만 사실 물량이 그렇게 엄청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것도 1,000억 겨우 넘었고 요것도 1,000억 겨우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연기금이랑 그리고 여기서도 금투가 대놓고 이제 매수를 해줬잖아요. 근데 얘네가 언제부터 매수했냐면은 6월 29일 날부터 매수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 근데 이거를 기간별로 했을 때 6월 29일로 해서 8월 달까지 본다 그러면 글쎄요, 지금 티가 나게 뭔가 머리 하나 정도 이상은 되는 애들이 없죠. 대신에 매도량으로 봤을 때는 미래에셋인데, 어쨌든 얘네를 제외하고는 지금 또이또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뭔가 하나 툭 튀어나오는 애들이 있어야 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8월 달로 다시 바꿔가지고 8월 달부터 지금 8월 12일까지 매수한 주체를 본다 그러면 일단은 외인 기관들보다는 일단 국내 기관들이 좀 더 많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슈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거다. 뉴스빨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젠슨함과 구강모의 그 만남에서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는 협력 관계를 논의한 거라고 했을 때는 이번에는 사업적인 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킬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던 것처럼,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일단은 주가로 봤을 때 그래도 좀 기대감이 있다 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상한가를 2번이나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끼를 보여줬었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털고 나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뉴스만 나와준다 그러면 상한가 플러스 알파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제가 가장 기분 좋게 생각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를 통해서 발라먹는 형태로 다음 뉴스까지도 기다려 봐야겠죠. 문자로 수급입니다. 단어 하나만 보내시면 된다. 그리고 이벤트 LG CNS입니다. 젠슨항 아까 보셨죠? 이번에 또 젠슨항입니다. 공교롭게도 누가 더 빠를까? 그죠? 빨리 아는 사람이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을 수도 있겠죠. 단기적으로 막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뭐 어떻게 해라 말아라 말씀드릴 수가 없죠. 대신에 빠르면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